자, 문법 기초개념 오늘 두 번째 시간 형태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의미를 구분해주는 문법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음, 모음 같은 분절 의문과 소리의 장단 같은 비분절 의문을 공부했죠.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소리, 의미를 지닌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어와 형태소를 일부 헷갈리기도 하고 형태소의 의미라는 개념이 혼란이 있어서 이게 형태소였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단어를 가지고 형태소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의미까지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을 사례로 들겠습니다. 이야기책을 보며 사과를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야기책을 보며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단어 단위로 구분됩니다. 단어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을 같은 조사는 단어에 포함을 시키죠. 자립하여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들과 조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로 분석했어요. 자, 그 단어 중에 이야기책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이야기책은 다시 의미 단위로 쪼개어질 수 있어요. 이야기와 책으로. 그럼 이야기와 책은 의미를 지닌 단위죠. 그럼 이게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냐? 이렇게 질문하면 또 쪼개보면 되죠. 이야기를 더 쪼개려고 해요. 책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음, 모음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의미를 지닌 언어 형식으로 나누기는 불가능하죠. 이야기와 책은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가 됩니다. 사과는 역시 사와 과로 나누면 의미가 사라지니까 사과도 형태소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단위, 쪼개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위, 이게 형태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나 사과나 책은 그 스스로도 자립성을 지니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독립하여 쓰일 수가 있고 책도 독립하여 쓰일 수가 있죠. 자립하여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인 단어와 일치하죠. 그래서 형태소 중에는 곧바로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의 형성을 공부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요. 다시 형태소로 돌아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의미라는 거죠. 을 같은 조사는 를과 을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대상,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을과 를이 들어가서 그 대상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문법적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구체적인 의미와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을은 형태소라고 하거든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며 그리고 먹었다를 해보죠. 보며 먹었다 이렇게 나눌 때 보와 며, 먹었다 이렇게 형태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먹이나 엇이나 다나 보나 며나 이거 혼자 쓰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무를 보 이렇게 쓸 수도 없고요. 나는 밥을 먹 이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 없이 나는 나무를 얻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형태소가 되지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사과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책처럼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형태소입니다. 그렇다면 형태소를 구분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 이야기, 책처럼 구체적 대상,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런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보며 먹었다는 어떨까요? 자, 보며의 보며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보다라는 의미는 보와 며 중에 보에 들어있어요. 보를 바꾸면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죠. 가며, 자며 이렇게 바꾸면 말이죠. 그러니까 보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며는 그렇지 않죠. 먹었다는 어떨까요? 잡았다, 주었다. 앞에 먹이 사라지니까 먹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죠. 따라서 보며 먹었다에서 보와 먹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을이라든지 다라든지 며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이걸 문법적 기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먹었다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자, 먹은 실질적 의미, 먹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에서 엇을 빼보죠. 먹다,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바꾸면 엇은 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의 시제가 발화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났다. 즉 과거를 나타내죠. 먹었고, 먹었으나, 먹었구나 하고 먹었다는 문장의 종결 형식이 달라서 의미 전달이 다르죠. 이처럼 평서형 문장 종결 다이죠. 이처럼 엇과 다의 형태를 조금씩 바꾸어 보면 각각 엇과 다가 어떤 문법적 의미에서의 기능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법적 기능, 이것도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 의미,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 혹은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따라서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 그리고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지닌 형식 형태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를, 을 이런 조사는 뭘까요? 당연히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자, 이제 한 번 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살펴보죠. 자립, 의존 이렇게 나눕니다. 이건 상당히 간단해요. 자립이란 이야기, 책, 사과처럼 홀로 독립하여 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 묘, 먹, 엇, 다는 어때요? 혼자서 쓸 수는 없죠. 엇 혼자 쓸 수 없고 다 혼자 쓸 수 없어요. 그 다음 보 혼자 쓸 수 없고 묘 혼자 쓸 수 없죠. 조금 어려운 말로 동사,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데 어간과 어미는 항상 함께 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을 역시 마찬가지죠. 조사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 형식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런 것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이 문장이 아닌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풋사랑 할 때의 풋이라거나 사냥꾼 할 때의 꾼이라거나 사랑스럽다 할 때의 스럽이라거나 이런 것을 접사라고 부릅니다. 접사는 다음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거나 기억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자립 형태소가 있고요.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걸 설명하겠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다.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있고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식 형태소란 것이 존재한다. 다른 언어 형식과 결합 없이 홀로 독립하여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다른 언어 형식과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쌍을 지어 정리하시고요. 관계를 조금 볼게요.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 형태소 중에는 자립 형태소가 안 되는 것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보며 먹었다로 가겠습니다. 보며의 보는 실질 형태소죠. 먹었다의 먹도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보와 먹은 홀로 쓰일 수가 없죠. 이것을 정리는 하겠지만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또 보시면 됩니다. 동사, 형용사의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자립하여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어미와 함께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이다.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단어를 하면서 오늘 공부한 걸 가져와서 단어에 녹여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